차량은 이제 K7 2.5 노블레스 차량이고요. 들어가 있는 옵션은 스타일라이트, 드라이브 아이즈, 모니터링 팩. 그다음 차량 외장 색상은 검정색, 내장 시트는 브라운입니다. 차량 가격은 2,190만 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차는 키가 두 개가 나옵니다. 스마트 키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스마트 키라는 것은 옛날 우리 리모컨 키는 그냥 단순하게 문 잠그고 열고 그 기능만 이용하셨잖아요. 근데 스마트 키는 이제 문 열고 잠그고 그 기능하고 그 다음에 차를 원격으로 또 시동을 걸 수 있는 원격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 키를 몸에 휴대하시면 우리 이전 차들은 차 시동 거실 때 키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동 거셨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스마트 키를 몸에 휴대만 하고 계시면 이제 차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 열고 잠그고 그 다음에 차 시동 걸고 끄는 거를 다 버튼으로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는 몸에 휴대하시면 되세요. 이 키에도 보시면 여기 잠그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는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뒤에 트렁크를 자동으로 여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버튼은 위험 알림 기능이라 해가지고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울리고요. 다시 길게 누르면 차가 경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시연을 해볼게요. 이제 뒤에 트렁크는 요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뒤에 트렁크 버튼을 저렇게 자동으로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위험 알림 기능이라 해가지고 이걸 길게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놀라셨죠? 네, 이렇게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위급한 일이 있거나 또는 차들이 많다 보면 내 차가 어딘지 찾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빨간색 버튼입니다. 눌러가지고 내 차가 있는 위치 확인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원격 시동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 40m 내에서 버튼을 누르면 차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동 거실 때는 요 잠금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시고 4초 내로 요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에서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동이 걸리고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시동을 끄겠다 하시면 요 버튼을 다시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이제 차가 시동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가 보이는 가시거리에서 시동을 거시는 거고요.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유보라는 앱을 깔아 놓으시면 이제 유보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집에서 또는 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미리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걸어놓고 차 안에 에어컨 온도도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앱을 통해 가지고 차 상태 위치 확인도 가능하신데요. 그거는 나중에 앱 가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잠깐 이쪽 운전석 쪽으로 오시겠어요? 이제 운전석 쪽으로 오시면 이제 스마트 키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휴대하시고 한 개는 따로 보관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키를 몸에 휴대하고 계시면 이 차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차 문을 여는 거는 여기 버튼 있잖아요. 여기 까만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누르면 이렇게 차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잠그실 때는 다시 누르시면 또 잠글 수가 있고요. 누르면 이렇게 잠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토 기능이라 해가지고 문을 열었을 때 사이드미러가 같이 펴지고 잠갔을 때 같이 접혀지고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여시면 이제 의자 시트는 전동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요 이제 기다란 레버가 있잖아요. 요걸 앞으로 미시면 앞으로 가고요. 뒤로 밀면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낮이는 요 끝부분을 올리면 앞에가 올라가고, 이 뒷부분을 누르면 이 뒤에가 올라가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내릴 때는 요 가운데로 누르시면 돼요. 가운데로 누르면 전체적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 가운데로 올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높낮이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요거는 등받이. 요걸 돌리면 뒤에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가운데 이제 허리 받침인데 요걸 누르면 가운데가 불룩하게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보세요. 가운데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들어갔다 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등 허리 받침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자 시트를 조절하시면 되시는 거거든요. 앞뒤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허리 받침 요거를 이제 앉으셔가지고 조절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3가지가 있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사이드 미러는 요거 가지고 이제 강제로 접고 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놓으시면 나중에 아까 문 잠갔을 때 접혀지고 문 열었을 때 펴지잖아요. 그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이드 미러 각도는 요거 왼쪽 사이드 미러
R은 오른쪽 사이드미러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누르시면 사이드미러 각도를 상하 좌우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도어락, 문을 다 잠그실 때. 요거는 도어락 해제. 그 다음에 이 운전석하고 조수석, 그 다음에 2열 좌우측 창문은 원터치를 해가지고 이걸 길게 누르면 창문이 한 번에 내려가고요. 길게 올리면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누르면 누른 만큼만 창문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짧게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전 창문이 다 원터치로 가능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계기판 램프인데 0부터 이렇게 3까지 되어 있어요. 예, 요거는 0부터 3까지. 근데 요거는 밝기는 아니시고요. 이제 사이드, 그러니까 우리 그 라이트의 각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각도를 이게 상향 하향 거기. 예, 0이었을 경우는 일반적인 주사 각도고요. 이제 3으로 올리면 이 각도가 밑으로 더 내려가세요. 내려가. 예. 그래서 이제 좀 앞을 더 밝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냥 혼자 타실 때는 상관없으신데 사람이 많이 타고 계시면 차가 좀 주저앉잖아요. 그럼 라이트가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좀 각도를 앞으로 좀 낮출 때 사용하는 레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은 이제 시동 걸어놓으시면 항상 불이 들어와 있는데 밝기는 요거 가지고 조절하시는 겁니다. 불의 밝기를. 이게 너무 눈부시면 요거를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그 밝기를 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차선 이탈 경보장치인데요. 요걸 켜놓으시면 계기판에 요 모양의 그림이 뜹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동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따가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눌러놓으시면 저 모양의 그림이 뜨거든요. 한번 걸어보죠. 시동 거실 때는 문을 잠근 다음에 거셔야 되거든요. 아버님 잠깐 앉으셔가지고 한번 예. 의자 시트로 한번 조절해 보시겠어요? 이걸로 해 조절할 때. 예, 우선 의자 시트를 먼저 조절해 보시겠어요? 예, 앞으로 미시고 예, 뒷부분을 밀어서 앞으로 미셔가지고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끝까지 한번 밟았을 때 편한 자세가 되시는 게 가장 좋으시거든요. 예, 엉덩이가 뜨지 않고 예, 등받이 각도도 조절하시고요. 예. 예, 높낮이도 이제 그 예. 예, 허리 받침도 예, 그거 가지고 조절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네, 되셨나요? 그러면 시동을 걸어 보시는데 시동 거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핸들 이쪽에 보시면 그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동그란 거 있을 겁니다. 예, 그 버튼을 원터치로 예, 여기입니다. 요거 원터치로 살짝 한번 눌러 보실래요? 브레이크 밟고. 예, 그럼 이 상태가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예, 시동이 걸은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항상 그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요거를 조절하실 땐 요 램프가 요 버튼 가지고 한번 조절해 보시겠어요? 누르시면 요거 누르시면 밝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누르면 내려가고 네, 어둡게 되고요. 플러스 누르면 밝게 되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요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를 가지고 요걸 켜 놓으시면요. 계기판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어요. 차선 이탈 경보 장치요. 이제 요거는 켜 놓으시면 운전하시다가 이제 저 불이 녹색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 이탈 경보 장치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차선 이탈. 예, 내가 이제 깜빡이 안 켜고 차선에 막 이탈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경보로 운전자한테 알려주세요. 경보를 알려주고 만약에 이탈될 것 같으면 핸들이 요게 살짝 막 조향이 되면서 차선을 잡아줘요. 여기 항상 켜놓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항상 켜놓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후측방 경보 장치를 해가지고 항상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요건 작동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현재 요 그림이 요 사이드 미러에 보시면 이 사이드 미러 보시면 여기도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사이드 미러에 혹시 보이시나요? 예, 요 그림이 뭐냐면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잠깐 문 열어놓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차들이 있는데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쪽 왼쪽 오른쪽에 차가 있다라는 것을 저 모양의 그림에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색 불이. 그러면 이제 내가 사이드 미러는 차가 안 보여도 불이 들어와 있으면 차가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후측방 경보 장치였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저게 이제 사이드 미러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차가 있을 때 항상 불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차선 변경하기 전에 차가 있구나라고 인지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걸 켜놓으시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동력 제어 장치라고 해서 아마 흔히 ABS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ABS에서 좀 더 진보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차가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항상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 끌 때가 있습니다. 꼭 이제 ABS가 켜져 있으면 이제 언덕 같은데 막 눈길 같은데 미끄러운데 올라가다 보면 차가 바퀴가 미끄러지면 브레이크가 자꾸 제동이 돼가지고 극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만 끄시고 그 외에는 항상 작동을 해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네, 현재는 작동이 돼 있는 겁니다. 끄면 이렇게 해제가 됐습니다 나오잖아요. 예, 다시 켜놓으시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트렁크 버튼가 누르셨잖아요. 차 안에서도 이걸 누르시면 뒤에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열고, 예, 다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예, 길게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트렁크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유구는, 더 눌러주세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주유구 레바인데요. 요걸 누르시면 이쪽 운전석 뒤쪽 끝에서 이제 휘발유를 주유할 수가 있어요. 예. 열린다. 주유구가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핸들 높낮이는 옆에 보시면 요 레바가 있거든요. 요 레바를 내리신 다음에 높낮이 조절하고 다시 올리시면 되시거든요. 예. 밑으로 내리십시오. 예. 내리고 핸들 높낮이를 이렇게 계기판에서 보이기 쉽게 해 놓으신 다음에, 예. 예, 그리고 다시 딱 올려서 고정을 시키시면 되세요. 예, 끝까지 올리셔야 합니다. 예. 예, 그렇게 고정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제가 또 옆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차 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시동 거실 때 요 버튼 가지고 시동을 걸으셨잖아요. 예, 이제 시동을 거실 때는 무조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시동 끄시는 거는 브레이크 밟든 안 밟든 상관없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시동을 끌 수가 있거든요. 한번 시동을 꺼보시겠어요? 예. 예, 이렇게 누르시면 시동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기적인 기능은 바로 꺼지지가 않고요. 대략 한 1분 정도는 작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이전 차는 키를 꽂아가지고 한 번 돌리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라디오라든가 이런 걸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 차도 마찬가지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돌리면 시스템 체크가 막 계기판에 막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돌렸을 때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이 차도 브레이크를 안 밟으시고 버튼을 한 번만 눌러보시면, 예, 한 번만 살짝 눌러보실래요?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라디오라든가 이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시동은 안 켜지고. 시동은 안 켜지고. 그리고 또 한 번 눌러보시겠어요? 또 한 번 누르시면 이렇게 시스템 체크불이 들어옵니다. 우리 키 두 번째 돌렸을 때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그리고 누르시면 그냥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 없이 내가 바로 시동 걸겠다 하시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만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밟아야 시동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동 걸 때는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밟아야 지금 시동 걸리고, 시동 끄실 때는, 예, 브레이크 밟을 때 아무튼 상관없이 시동을 이렇게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보셨으니까 시동 걸어 놓으시고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시동을 걸어 놓으시면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이게 내비 화면이세요. 내비 화면이 기존에 있는 내비보다 상당히 옆으로 넓어졌죠. 그래서 와이드 이제 화면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크기가 12.3인치입니다. 12.3인치 가지고 굉장히 보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요 삼각형 표시가 현재 차가 있는 위치가 되세요. 예. 그리고 이제 요 화면의 확대 축소는 여기 플러스 누르면 확대,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가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레버를 돌려도 확대 축소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비 화면을, 예, 확대 축소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 안내 멘트는 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면 안내 멘트를 크게,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작게,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아예 안 나오게, 소리가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내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예, 누르시고, 예,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어두운데 불을 켜겠습니다. 예, 이제 내비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맵하고 NAV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내비 화면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맵하고 NAV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맵이라는 것은 현재 지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NAV는 요걸 내리시면, 예,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지 검색은 이제 통합 검색을 누르시면 모든 검색을 명칭, 초성, 전화번호, 주소 치시고 OK 버튼만 누르면 다 검색이 가능하세요. 음성으로.
그 음성으로도 가능하신데요. 음성으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유보를 연결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목적지 설정을 딱 누르셔야지만이 이제 내비 검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서 이제 안내 시작을 누르면 이제 바로 이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도 검색을 하셔가지고 안내 받으시잖아요. 했는데 내가 이제 요거 안내를 안 받겠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안내 중지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면 되세요. 누르면 안내가 중지되는 거고, 다시 안내 받겠다 하시면 여기 안내 재시작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시 같은 목적지로 안내 재시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전번에 이 등록해놨던 걸 다시 꺼내서 볼 수도 있죠. 가능합니다. NAV 버튼 누르면 이제 최근 목적지가 있어요. 최근 목적지. 예, 요걸 누르시면 여기에 등록이 돼 있다. 검색한 목적지가 돼 있는 거고요. 프리뷰 아파트도 아까 해놓으셨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프리뷰어 선임 아파트가 이게 저 앞에 있는 아파트를 안내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가시는 곳 있잖아요. 자주 가시는 곳은 미리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사무실 즐겨찾기 1번, 2번, 3번까지. 예. 여기다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시는 곳은 뭐 즐겨찾기 아까 거기 요거 해놓으셨다면 최근 목적지에 방화 수정을 완료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주 가시는 곳 1번이 방화 수정으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됐어요. 추가로 또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있습니다. 예. 세 개. 예, 그렇습니다. 세 개까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등록이 가능하고 우리 집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제가 서밋 아파트를 하긴 했는데 서밋 아파트가 이 앞에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대비에. 저기 걷던길에서 하라 했으니까 아까 희망 일길로 해서 희망 일일이 안 나온다니까. 안 나온다고? 잠깐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망 일길. 인터넷에 치니까 희망 일길 45번지가 안 나와. 이제 금호동이네, 금호동. 희망 일길. 근데 이게 금호동에 여기가 가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같은 예. 여기 있네. 희망 일길. 가천시 있네. 예. 45를 쳐야지, 45. 근데 여기에 45를 한번 쳐볼까요? 45 위에. 안 나오죠, 45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지금 대비에 등록이 안 돼 있어. 이게 아파트 진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보자. 서밋이 여기고 이제 여기 서밋을 여기로 돼 있는데요. 예. 프로듀스 서밋이 여기만 나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냥 또 나중에 등록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집을 늦게 져서 그러니까. 언제 지었나요? 예? 언제 지으신 거예요? 지금 저 5월 얼마 안 됐나요? 4월 달부터 입주했죠.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럼 나중에 그 지도 업데이트 한번 하시면 아마 그때 업데이트된 파일이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NAV 목적지에서 보시면 이제 종합 검색 있고 주소 검색도 있습니다. 그다음 주변 검색도 있고요. 그다음 최근 목적지 찾아갈 수 있고, 이제 차 정비하실 때는 기아 오토큐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오토큐를 확인하실 때는 이걸 누르시면 가장 가까운 오토큐를 검색해가지고 찾아갈 수가 또 있어요. 오토큐라는 건 뭐예요? 오토큐라는 것은 차 정비, 경정비하는 곳인데요. 이제 K7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교환 쿠폰이 무상으로 이제 4장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종이로 드렸는데 지금은 종이로 안 나오고, 이제 저희 오토큐 가시면 그 차 전산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천점 가셔야 됩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현재 이 차의 엔진오일 교환 쿠폰이 몇 장인지를 확인해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쓰겠다 하시면 무상으로 해가지고 엔진오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신 데가 오토큐입니다. 오토큐는 정비하고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아차는 현대는 블루엔지잖아요. 기아차는 오토큐입니다. 그래서 정비하실 때 또는 AS 받으실 때는 가까운 오토큐 가시면 이제 무상으로 정비도 가능하십니다. 그때 이용하시는 메뉴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유보가 연결되면 카카오 장소 검색을 해가지고 카카오 내비하고 연동되어 있는 장소 검색도 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비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나중에 유보가 연결되시면 업데이트는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따로 SD카드 받을 필요 없이 이 차 안에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별표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 있잖아요.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를 미리 지정해 놓으시면 따로 이제 이 메뉴를 찾아갈 필요 없이 여기서도 메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요거를 DMB를 하겠다 해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별표 버튼 누르시면 이제 이 DMB 메뉴로 이동이 되는 거죠. 현재는 채널 시작 이제 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채널 검색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검색된 채널로 해가지고 DMB 수신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DMB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는 영상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차 중에는 영상이 나오지만 이제 주행 중에는 영상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게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라디오란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르시면 라디오 채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라디오 채널은 이제 여기 보시면 요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다 채널 저장이 검색 가능한, 그러니까 채널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총 24개 채널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현재 95.1은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95.1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채널을 검색하신 다음에 95.9 저장하겠다면 요걸 또 이렇게 눌러놓으시면 95.9도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장된 채널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디오로 채널을 이제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별표 버튼이 설명하다 말았는데 요걸 다시 길게 누르시면 이제 지정 메뉴가 다시 나옵니다. 아까 DMB를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DMB 안 하고 뭐 다른 거를 지정하겠다, 홈으로 하겠다 하시면 요걸 눌렀을 때 홈 메뉴, 요게 홈 메뉴라 가지고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나오는 메뉴가 요 메뉴입니다. 이렇게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홈 메뉴에 딱 세 가지가 딱 뜨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내가 내비 보겠다면 터치하면 내비 화면으로 전환되는 거고요. 홈으로 가겠다 하시면 요 지표시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다시 홈 메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오는 뭐인데? 예. 메디아는 뭐예요? 미디어는 이제 외부 입력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입력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는 외부 입력을 할 수 있는 미디어는 요 미디어 버튼 눌렀을 때 이제 현재 차량 내에 설정되어 있는 미디어는 자이너 소리라는 미디어가 있어요. 요거는 차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숲하고 파도, 그다음 비 오는 날, 노천 카페, 벽난로, 그다음에 눈 덮인 길,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데 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힐링을 하시는 겁니다. 차 안에서. 근데 요거 말고 다른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알아보시려면 요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되세요. 그러면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이렇게 나오세요. 블루투스 오디오하고 USB 음악 비디오,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라는 것은 차하고 핸드폰을 연결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운전하실 때 통화도 할 수 있고 폰 안에 있는 음악이라든가 유튜브 음원 같은 거를 차하고 연결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블루투스 잠깐만 끄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루투스 연결하실 때는 이 오른쪽 끝에 보면 셋업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은 제가 제 핸드폰에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왔거든요. 요 기기 연결 메뉴가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블루투스 연결 메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현재 요거는 제가 현재 제품 연결해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기기 삭제 먼저 할게요. 예. 그냥 기기 삭제 누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폰을 연결하실 때는 셋업의 기기 연결 메뉴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하창을 보시면 신규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핸즈프리 통화하고 오디오 스트리밍은 폰에 있는 음악을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리고 폰을 잠깐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폰에 여시면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설정.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보자, 블루투스가 연결 및 공유네요. 연결 및 공유 들어가셔가지고요. 블루투스 클릭해 들어가면 현재 켜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 찾기, 요거 누르면 이제 찾기 하면 K7이 뜰 겁니다. 요걸 클릭해 보시겠어요? 클릭하면 이제 등록 나옵니다. 등록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핸즈프리와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이 됐습니다. K7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파랗게. 그러면 이제 현재 연결이 된 거고요. 그러면 추가로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것도 해도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일단은 차에 타시면 우선폰을 먼저 지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폰이 이제 연결이 먼저 되는 거고 두 분 다 폰이 같이 연결은 안 되세요. 근데 사모님 폰도 연결하신다 그러시면 요거는 이제 그 전화번호 메시지로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얘라고 눌러 놓으시면 나중에 예. 아니요, 네, 아닙니다. 이건 취소하시고요. 예.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 목록이라든가 다운로드가 완료됐잖아요. 전화번호 목록이라든가 메시지가 오면 요 화면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사모님 이제 폰도 연결하시겠다 하시면 여기 신규 추가 있잖아요. 요 버튼 누르고 확인 누르시고 폰을 잠깐 열어보시겠어요? 열어가지고요. 그거 마찬가지 설정에 들어가세요. 예, 블루투스 클릭하시고 예, 요 클릭. 예. 했는데 예, 여기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예, 시작하시고 확인. 그리고 K7 뜨잖아요. 예. 요거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면 이제 마찬가지 요 폰도 예, 확인. 예. 이러면 예, 연결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 누르시고요. 아, 됐네요.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면 마찬가지로 폰이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건 사모님 폰, 요건 어르신 폰.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랗게 표시된 게 현재 폰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폰을 연결하겠다 하시면 요거 클릭하셔가지고요. 예, 현재 뿌리 통화 확인해가지고 연결 눌러 놓으시면 되세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운전 중에 전화 왔을 경우에는 핸즈프리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핸즈프리는 이제 폰에 통화하실 때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는 게 아니라 차에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통화를 하시는 거거든요. 마이크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는 이제 통화 버튼은 여기 핸들 왼쪽에 보면 통화 버튼 요거 눌러서 통화할 수가 있고요. 통화 종료는 요 버튼을 눌러 통화 종료가 되세요. 현재 이제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그 핸즈프리 안에 이제 그 폰 메뉴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 목록하고 그 다음에 주소, 연락처하고 만약에 이제 문자가 왔을 경우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요 이후에 운전 중에 나오는 문자는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문자는요. 예. 딴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한 것도 있겠네. 나 혼자 들어야 되는데 막 나와 버리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혼자 통화하겠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통화가 됐을 때 보면 핸즈프리 전환 또는 핸즈프리 해제라는 버튼이 뜰 거예요. 그럼 그거 클릭하면 나 혼자 통화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 해제 여기서 돼요?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즈프리 전환 누르면 이제 차량 내에 있는 핸즈프리를 통해 가지고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핸즈프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핸드폰이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미디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길게 누르면 메뉴로 들어가는데요.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블루투스 오디오가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클릭하면 이제 폰에 있는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현재는 폰에 음악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유튜브 같은 거 잠깐만 제가 유튜브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예. 여기 유튜브를 누르시면 예. 예,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예. 그냥 봐도 그냥 봐도 뭐. 왜 음악을 하면 되지? 음악 받아볼 때 있는데. 음악을 됐어. 이걸로 해야지. 그래서 현재 요 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폰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 아무거나 눌러가.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폰에 있는 음악을 소리 음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핸즈프리하고 그다음 미디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또 길게 눌러보시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USB 음악 비디오가 있잖아요. USB 음악 비디오는 여기 밑에 보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꽂아 놓으셔야지만이 음악하고 비디오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하고 차하고 케이블로 이렇게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폰에 있는 메뉴를 이 화면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건데 실제 내비가 있으면 거의 그거 쓸 일은 많지가 않으세요. 내비가 없는 차들 같은 경우는 폰에 있는 카카오 내비라든가 티맵 같은 걸 불러올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요거는 그렇게 케이블 연결하면 폰에 있는 메뉴를 불러올 수 그거는 말 있구나라고 모르는지 다 예, 운전하면 이해하시면 그걸까지 될 것 하면 안 같습니다. 돼. 네. 예를 들면은 예.
폰에 있는 뭐 예. 바둑 그럼 바둑을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것까지는 안 되세요. 화면까지는 안 되고요. 소리만? 그냥 예, 소리만. 예, 소리만 가능하세요. 예. 아직까지 이제 거기까지는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제 아까 이 별표 버튼은 어떤 건지 혹시 아까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사용자 지정 메뉴라고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를 미리 지정해 놓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DMB는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화면 켜기 끄기는 이 화면 자체를 끌 때, 작동을 안 하고 그냥 끌 때 이용하는 버튼이 화면 켜기 끄고요. 폰 프레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해주고 폰을 케이블로 연결하면 화면을 불러오는 게 폰 프레셔 메뉴가 되세요. 그 다음 전화 메뉴는 아까 핸즈프리 통화 버튼 눌렀을 때 전화 메뉴 나오잖아요. 그 메뉴가 되는 거고요. 블루스 오디오는 이 미디어 기능을 눌렀을 때 나왔던 블루스 오디오. 그 다음 유보라는 기능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유보가 연결되면 스마트폰에서 유보를 이제 차량 제어라든가 원격 시동을 할 때 이용하는 메뉴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원하는 메뉴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하시고 그 다음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지정된 메뉴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필요 없고.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핸들 모드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면 이제 핸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모드라는 버튼 있잖아요. 요걸 누를 때마다 이제 단계별로 메뉴가 전환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는데 만약에 FM, 뭐 DMB, 뭐 블루스 오디오 이렇게 지정하시잖아요. 그럼 누를 때마다 AM은 생략하고 그 단계 메뉴로 이동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이제 그 DMB 예, 핸들 모드 버튼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네. 예, 라디오고요. FM 라디오고 그다음에 DMB. 예. 그다음에 블루스 오디오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미디어가 이게 타이틀 정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타이틀 정보 없다고 나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동할 때. 그리고 예. 옆에 보면 이제 볼륨은 요거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앞에 채널, 뒤에 채널. 예, 채널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이라 해 가지고요. 아까는 버튼 가지고 이용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 버튼을 누르면 내 목소리 가지고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라디오 틀어줘. 잘 못 들었습니다. 그냥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디오 FM 라디오를 수신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 명령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요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면 도움말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내비, 전화, 차량 제어, 카카오, 라디오, 설정 검색 거기에 따라서 도움말이 다 항목이 있습니다. FM 95.9, FM 540 또는 KBS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하시면 그 말씀하신 명령어대로 이제 전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음성인식 기능은 사용할 수 여기 있는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메뉴를 한번 보시고서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예.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조금, 예. 나중에라도 혹시 사용하시다가 모르신 것은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오른쪽에 보시면 셋업이라는 메뉴입니다. 요 메뉴 들어가면 차에 대한 모든 메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 기기 연결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사실 요 메뉴는 기본 세팅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지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보시는 그 참고 차원에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이제 드라이브 IG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IG 옵션이 뭐냐면 차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세요. 내가 운전할 때 부주의로 운전하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나거나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차가 이제 운전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안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크루즈는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핸들을 계속 잡으셔야 되고 악셀레터를 계속 밟고 있으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랬을 때 운전자가 속도를 딱 지정만 해 놓으시면 이 차는 지정한 속도로
앞차하고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차선을 그대로 자기가 알아서 잡아주면서 가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스마트 크루즈라는 기능입니다. 요거에 대한 기능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요 기능은 요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크루즈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 세 가지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루즈를 이용하실 때는 우선 준비 동작 또는 이제 그 바로 시작 단계에서 이제 크루즈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주행 중에 작동을 시켜야 합니다.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는 눌러주시면 예, 작동이 안 되세요. 이거 예. 이거 누르고 나서 이거는 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으시면 계기판에 보시면 크루즈라는 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킬로미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크루즈 준비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버튼 눌러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주행하다가 이제 속도계 눈금이 저 빨간색 버튼, 빨간색 표시 이상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원하시는 속도가 딱 됐을 때 요 레버를 여기 좀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밑에 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셋 쪽으로 이렇게 딱 내리시면 되세요. 내림인데 현재는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작동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데, 만약에 주행 중에 요 버튼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km에서 내가 요걸 딱 내렸다 하면 요 크루즈 옆에 점점점 킬로미터에 100이라고 딱 표시가 되세요. 그 속도로 가라 이런 소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0으로 해놓으면 이 차는 100으로 지정된 속도로 계속 주행을 하는 겁니다. 주행을 하는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앞차하고 차간거리 유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루즈를 딱 해놓으시면 이제 차 모양의 블럭이 표시가 되세요. 블럭이 이제 처음에는 4개가 표시가 되거든요. 앞차하고 거리가요. 블럭 1개의 거리가 대략 25m입니다. 블럭이 4개면 100m잖아요. 그러면 여기 블럭이 4개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앞차하고 이 차의 거리는 100m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주는 기능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거리를 가깝게 하겠다면 요거를 누를 때마다 블럭이 4개, 3개, 2개, 1개 이렇게 표시가 되세요. 1개면 25m, 굉장히 근접한 거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차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거 핸들 모양 표시는 뭐냐면 차로 유지 기능이세요. 요걸 눌러놓으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핸들 모양 표시가 그림이 딱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게 이제 운행 중에 보면 저게 녹색으로 딱 바뀝니다. 녹색으로 바뀌면 이제 운전자가 따로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요 차가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면서 핸들이 이렇게 미세하게 막 움직여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 이제 차선도 잡아주고 그다음 앞차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지정된 속도로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운전자가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차는 앞차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정된 속도로 우행을 하는 거죠. 그럼 요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지정된 속도로 가다 보면 앞차가 속도가 100km 미만이면 이 차하고 앞차하고 부딪힐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부딪히지 않는 거는 차간거리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차하고 100m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속도를 100km로 지정해놨지만 만약에 앞차가 80km로 가잖아요. 그럼 이 차는 앞차와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100km 지정했지만 이 차도 80km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앞차가 가다가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이 차도 앞차와 거리를 100m 유지하면서 가다가 같이 따라 멈춥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차가 갑자기 이제 다른 차선을 가가지고 앞에 차들이 없잖아요. 그럼 이 차는 다시 100km 지정 속도로 계속 쭉 이제 RPM이 올라오면서 100km로 또 가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가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기능이 있잖아요. 예. 앞차하고 거리 기간은 구간은 유지하지만 앞차가 섰다가 이 차가 자동으로 서면은 뒤에 오는 차가 그냥 기능이 없으면 그냥 그런 그렇죠. 이제 근데 앞차가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면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차도 마찬가지 천천히. 아니, 이 차는 지가 알아서 하는데 내 말은 그 뒤에 있는 차를 말하는. 뒤에 있는 차가 걱정된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갑자기 급정거되는 경우는 뒤에서 부딪힐 수가 있는데 보통 크루즈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앞차하고 가는 속도에 맞게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차가 알아서 할 거다. 그렇죠. 이제 앞차가 속도 맞춰가지고 속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게 아니고 맞춰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운전자가 나도 모르게 졸음 운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졸음 운전 하다 보면 이 스마트 크루즈 때는 상관없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때는 제어를 안 해도 차가 알아서 이제 앞차와 거리를 맞춰서 운전하기 때문에 제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안 하시고 일반적인 운전하실 때 있잖아요. 일반적인 운전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졸음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제 앞차가 이제 가다가 멈췄는데 운전자는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부딪힐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차는 자동으로 그 앞차를 감지하고 운전자한테 1차적으로 경보를 해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충돌을 막기 위해서 급제동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가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신호 이제 교차로 같은 데서 이제 가는데 신호가 바뀔랑 말랑 하는데 내가 가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차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차도 이제 부딪히지 않으면 갑자기 따라 멈추잖아요. 네. 급제동이 되면 뒤에 오는 차가 만약에 그 차도 같이 자기도 이제 그냥 지나가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뒤차가 이제 와서 그렇죠. 부딪히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거 외적인 부분은 크루즈가 되어 있으면 거의 이제 부딪힐 일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크루즈는 이제 그렇게 속도 지정하시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속도를 좀 올리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앞으로 미시면 속도가 일씩 올라갑니다. 100km에서 한번 밀면 101, 102, 103 그렇게 올라가고요. 반대로 내리면 99, 98, 97 이런 식으로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크루즈가 지정이 되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가다가 내가 크루즈를 잠깐 해제하겠다 할 경우 있잖아요. 내가 그럴 경우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 버튼을 위에서 누르면 다시 속도가 점점점 킬로미터로 바뀌세요. 그럼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신 겁니다. 예. 이건 뭐라겠죠? 어떤가요? 아, 요거는 이제 트리 컴퓨터라 가지고 계기판 가운데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 메뉴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위에 있는 메뉴가 움직이세요.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메뉴 옆에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아래로 볼 수 있는 메뉴가 되세요. 그 아래로 볼 때는 요 레버를 내리면 아래로 이렇게 메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공기압 타이어. 예. 그래서 처음에 버튼을 누르면 요 차량 메뉴가 나오잖아요. 차량 메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흰색 표시가 되는데 요 마찬가지 내리면 되는데 현재 연비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정보 또는 주행 정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구간 거리를 나타냅니다. 구간 거리라는 것은 요 버튼을 위에서 길게 누르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운행한 거리. 그렇죠. 마찬가지 누적 정보도 위에서 누르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간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차의 총 주행된 거리는 여기 19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게 이 차의 총 주행된 거리입니다. 그다음 현재 요번도는 26도. 그다음에 현재 길량을 갈 수 있는 거리는 109km. 이렇게 갈 수 있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메뉴를 또 내려보면 이제 주행 정보, 그다음에 속도를 숫자로 속도계를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보면 드라이브 모드라 해가지고 컴포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가지고 이 차가 어떤 식으로 주행이 될지를 이제 운전자가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온도를 내릴게요. 예.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기아봉 뒤에 보면 요 드라이브 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돌릴 때마다 저 화면이 잠깐 보시겠습니까? 예, 스포츠, 컴포트, 에코, 예, 스마트 이렇게 화면이 바뀌세요. 저 모드에 따라 가지고 계기판 모양도 바뀝니다. 모양이 요런 일반 계기판에서 요런 계기판, 에코 모드 했을 때 요런 계기판, 컴포트 모드 했을 때는 요런 식 계기판,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는 요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죠. 근데 이 모드가 이제 어떤 모드냐면 이제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사용하는 모드세요. 이제 고속으로 운전하기 원하면 이 모드를 스포츠에 놓으시면 일단 엔진 출력이 올라갑니다. 출력이 올라가가지고 악셀을 밟았을 때도 차가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빨리 나겠죠. 대신에 이제 스포츠 모드 고속으로 운전할 때는 출력은 올라가지만 연비가 좀 떨어진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 모드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드가 전환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에코는 연비 절약 모드. 연비 절약 모드 때는 속도를 내고 싶어도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또 안 내요.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속도를 좀 잡아주는 기능이 있고, 컴포트는 일반적인 운전 모드. 그래서 시내 주행 하시거나 이제 저속 주행 하실 때 일반적으로 핸들을 가볍게 이용하실 때 사용하는 모드가 컴포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자기 취향에 따라 가지고 모드를 해 놓으시면 요 차가 그 모드 취향에 따라 가지고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럼 컴포트 모드를 놓고 쓰는 게 보통이죠. 예, 일반적으로 컴포트 모드 놓고 쓰시고요. 뭐 내가 요걸 지정하기 아유 피곤하고 그러면 스마트 모드 오면 차가 운전자가 악셀을 막 세게 밟으면 자동으로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천천히 저속으로 간다 하면 에코 모드로 전환해주고 막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스마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모드가 예. 있어? 여기 왼쪽 끝에 있습니다. 요 모드에 놓으시면 차가 이제 알아서 이제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예. 보통 이렇게 놓고 쓰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 요것도 드리다 말았는데 요 네 발을 또 내리면 연비 정보 처음 화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요 문서 버튼 누르면 요건 방위각. 방이 예, 현재 방위각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요거는 운전자 이제 운전 습관, 주의 습관 해가지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네 발을 또 내리면 타이어 공기압은 주행 중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이 어떤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차로 이탈 경보 장치 해가지고 요 모양의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운전 중에 만약 차선 이탈이 되면 어느 쪽에 차선이 이탈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크루즈를 아까 설명드려 잠깐 말았는데요. 이제 크루즈는 이렇게 눌렀을 때, 예. 크루즈를 눌렀을 때, 잠깐만요. 예. 여기서, 크루즈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작동이 됐잖아요. 그다가 이제 아까 요 캔슬 버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다가 내가 다시 이제 크루즈를 또 이용하겠다 하시면, 현재 이 상태에서 요 레버를, 앞으로나 뒤로 밀면, 아까 그러니까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위에서 눌렀던 버튼을 다시 누르잖아요. 누르면 처음에 100km 지정하시잖아요. 그 처음에 지정한 크루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전하시다 내 크루즈를 다시 이용했다 하시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100km 누르면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100km 누르면 악셀에다가 RPM이 막 올라오면 속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 하겠다 하시면 여기 레바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셋 쪽으로 이렇게 내리시거나 앞으로 미시거나 하시면 그 가는 속도에서 또는 1단계 떨어지면서 크루즈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시고요. 그러다가 내가 크루즈 완전히 나가겠다 하시면 요 크루즈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크루즈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는 건데요. 한번 요거는 고속도로에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쉽게 이해는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세단 메뉴, 여기 설명드리다 또 이게 크루즈만 설명드렸는데요. 세단 메뉴에서 차량 메뉴로 들어가 보면, 예. 이제 요게 스마트 크루즈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응답성을 내가 크루즈 했을 때, 뭐, 보통, 빠르게, 느리게 지정하는 메뉴인데, 일반적으로 보통 해놓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 주행보조에 보시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안전구간 자동감소, 곡선구간 자동감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크루즈를 이용하실 때, 이제 속도를 지정해 놓으면, 이제 고속도로 주행보조라는 것은 고속도로마다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100km, 뭐 80km, 110km 있잖아요. 그거에 딱 맞춰 놓으시면 이 차는 그 고속도로에서 지정한 속도로만 계속 주행을 하게 됩니다. 주행하다가 만약에 안전구간에서 이제 자동 감속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차가 그 구간에서는 자동으로 감속을 해주면서 또 주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곡선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속도가 너무 높으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면서 곡선 구간에서 감속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모 표시에 체크가 된 거는 다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 경고라는 것은 내가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경고를 보통 또는 느리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고 음량도 크게, 중간, 작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운전자 주의 경보라는 것은 이제 앞차가 출발했을 때는 앞차가 출발하는지 안 하는지 막 내가 딴 일 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때 계기판에서 앞차가 출발한 걸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부주의운전 경고는 내가 운전을 막 졸음운전하거나 하면 차가 이렇게 막 지그재그 뭐 이렇게 이상하게 운전될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운전자한테 경보해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전운전 확인전화 체크해 놓으시면 요거는 유보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유보가 가입된 상태에서 체크해 놓으면 유보센터에서 전화가 와요. 운전자한테 어떻게 운전 잘하고 계시냐고. 예,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전방 안전에 보시면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졸음운전 하다가 부딪힐 수 있는데 졸음운전 하다가 부딪힐 경우에는 자동으로 차를 급제동을 해가지고 충돌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경보를 체크해 놓으시면 제동은 안 되고 소리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방지 보조 해놓은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차로 안전도 보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차선 이탈될 것 같으면 운전자한테 경보해 주고요. 그래도 이탈될 것 같으면 핸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조향이 되면서 이탈되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그게 바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이세요. 그 다음에 후측방 안전 기능에 보시면 후측방 영상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저기 왼쪽 깜빡이 등을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깜빡이 등을 켜면 계기판에서 왼쪽에 화면하고 오른쪽 깜빡이 등 켜보시겠어요? 오른쪽에 화면하고 이렇게 뒤에가 보이네. 그렇습니다. 좌우측에 보이지 않는 사각대를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후측방 영상 표시 기능이세요. 그러니까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요거 체크를 해제하잖아요. 해제해 놓으면 영상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놓으셔야지만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 하차 보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전 하차 보조가 돼 있으면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차를 멈춰가지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내릴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가 오게 되면 차에서 경보를 해줍니다. 경보해주고 문이 안 열려요. 문 열었다가 사고 나니까 그게 이제 안전 하차 보조 기능이세요. 그 다음에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돼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차선 변경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차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핸들이 조향이 되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핸들이 자동으로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해주는 기능이 방지 보조 기능이세요. 그 다음 주차 안전에 보시면 이제 요건 충돌 경보만 돼 있는데 만약에 충돌 방지 보조를 체크해 놓으시잖아요. 그럼 주차장에서 뒤로 후진해 나갈 때 만약 지나간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줍니다. 그게 바로 후방 교차 안전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세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메뉴에 보시면 이제 공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공조는 외부 공기 차단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외부 공기 유입 방지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 내가 에어컨을 켜놓고 자동으로 맞춰 놓으시잖아요. 오토 기능을 맞춰 놓으면 이런 터널 같은 데 들어갔을 때는 이 환기 모드가 자동으로 실내 환기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게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기능이고요.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터널 나오면 자동으로 또 실외로 전환이 되고요. 결로 발생 정화함 체크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기가 실내 환기가 되다 보면 안에 막 습기가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환기 모드가 실외 환기로 전환이 되세요.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된 건 다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라이트 기능에 보면 이제 실내 무드 조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무드 조명은 이제 블루 플라이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차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등이 켜져 있을 겁니다. 파란색 등이. 예. 예. 지금은 예. 여기 켜져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조명을 잠시만요. 예. 이게 시동을 꺼야지 켜지는 건가? 잠깐만요. 이쪽에 등이 켜지는데요. 예. 요게 이제 무드 라이트라는 그런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 라이트에 보시면 예, 블루 라이트, 그 다음에 뭐 피스톨 포레스트, 드림 퍼플, 뭐 바이올렛, 오렌지 딜라이트 해가지고 등이 켜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걸 체크하면 이제 이 밑에서 이제 무드 등이 켜집니다. 예. 불을 시동을 꺼야 된다고 안 켜져 있잖아. 예. 한번 시동을 꺼보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등이 켜지죠. 예. 여기도 켜지고 여기 밑에도 보면 등이 켜집니다. 현재 파란색 등이 켜져 있죠. 예. 밑에는 안 켜졌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밑에. 예. 이제 그런 등이 이제 켜지는 것을 이제 무드 등이라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오렌지색이라든가 빨간색이라든가 그런 색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시동 한번 걸어 보시겠어요? 예. 시동. 카드를 예. 넣어주세요. 네, 그게 이제 차량 메뉴에 보면 이제 라이트 기능이세요. 그래서 요거는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밝기도 이제 지정할 수가 있고, 예, 라이트 색상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터치 방향 지시라는 것은 이게 살짝 눌렀을 때 몇 번 깜빡이는 거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살짝 누르면 현재 3회 깜빡이면 돼 있잖아요. 그럼 3번만 깜빡이는 겁니다. 예. 아니 그렇게 완전 내리시면 안 되시고요. 살짝만. 예, 그러면 3번 깜빡이는 건데, 예, 그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7회, 5회 정도. 그 다음에 라이트는 이제 저게 야간에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터널 같은 데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오토 기능이 있잖아요. 오토 기능에 놔두면 밖에 밝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주고 꺼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헤드램프 에스코트라는 것을 체크해 놓잖아요. 그럼 야간에 이렇게 시동 끄고 내리시면 라이트가 금방 안 꺼집니다. 금방 안 꺼지고 대략 1분 정도 켜져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세요.
그래서 운전자가 이렇게 지금 여기는 뭐 등이 많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등이 없는 데서는 어두우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운전자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1분 동안 켜주는 기능이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 상향등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가동이 없는 데 가다 보면 어두워서 상향등을 켜잖아요. 예, 켜셔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상향등 켜고 하는데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상향등을 하향등으로 전환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운전자가 따로 조작할 필요 없이 상향등을 켜고 하실 때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하향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랬다가 차가 지나가면 다시 또 상향등으로 또 바뀌거든요. 그게 바로 하이빔 보조 기능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자동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상향등 켜실 때는 요 레바를 이게 밑으로 내리면 되세요. 밑으로 내리면 아닙니다. 예. 이렇게 올리면 이제 하향등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경고등이고요. 상향등은 밑으로 밑으로 내면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상향등이세요. 민다, 그지? 예, 그렇습니다. 밀면 상향등이 되고. 예. 밀면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내렸을 때 오토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오토라는 기능이 돼야지만 이 하이빔 보조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예, 라이트가 상향등 됐다, 하향등 됐다. 예. 그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도어 쪽에 보시면 이제 자동 잠금이라는 것은 이제 문이 전체가 다 잠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잠시만요. 예. 자동으로 잠기는 건데 그거는 주행 시에 전체 문이 다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내가 주행 시 안 하고 기아 변속 했을 때 하겠다면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기아 변속 때 문이 다 잠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문이 다 열리는 것은 시동을 껐을 때로 체크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시동이 꺼졌을 때는 전체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파워 트렁크는 아까 뒤에 트렁크 문 여셨잖아요. 근데 그 높이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 여는 높이를 절반 정도 열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열리게 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스마트 트렁크는 현재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걸 체크해 놓으시면 이제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 뒤에 접근해서 일정한 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이 열리는 게 스마트 트렁크 기능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왔는데 트렁크를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 체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열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이걸 체크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뭐 계기판은 크게 볼 메뉴는 없는데요. 요거 서비스 시경 알림이라는 것은 이제 원하시는 이제 날짜, 거리가 됐을 때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서비스 시경 알림 기능이세요. 네, 가령 뭐 이제 10,000km 정도 됐을 때 엔진오일 교환해야 되니까 그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면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10,000km를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에 이제 10,000km를 딱 지정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10,000km 됐네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OK 누르면 나중에 이제 10,000km 됐을 때는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기능이 서비스 시경 알림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표시 정보는 현재 요게 와이퍼가 작동됐을 때는 와이퍼를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계기판에 와이퍼가 자동으로 오토라는 기능 또는 좀 더 빠르게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현재 요게 와이퍼 모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와이퍼 모드 표시입니다. 근데 가다가 내가 그 도로교통판 속도 제한이라든가 그런 거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걸 체크해 놓으시면 계기판에 이제 어떤 도로교통 표시판이 이제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냥 도로 결빙된 도로는 이거 체크해 놓으셨잖아요. 그럼 이 도로가 결빙된 도로인지 아닌지를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계기판 음량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웰컴 사운드라는 것은 내가 차에 딱 타면 차에서 이제 소리로 막 운전자한테 이렇게 막 환영해주는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게 바로 웰컴 사운드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 기능으로 들어가면 요거는 그 운전자가 이제 차에 접근하면 웰컴 라이트 미러라 해가지고요 이제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펴지고 문 손잡이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웰컴 미러 라이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걸 체크해 놓으면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펴지고 불이 켜져가지고 문 손잡이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제 시트 메뉴로 들어가면요 이제 스마트 열선 통풍 이거는 뭐 자동 제어 기능을 해놓으면 이렇게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통풍 자동 작동을 해놓으시면 요거와 연계돼 가지고 자동으로 작동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석 시트 열선도 운전자가 여기 앉으셔가지고 뒤에 있는 열선 시트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뭐 마이너스, 그다음 끄기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시트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세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 메뉴를 이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그 외에 일반 메뉴 들어가 보면 유보가 연결되어 있으면 업데이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시기에 됐을 때 업데이트를 하라고 이렇게 또 계기판에 경보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비 데이터라든가 또는 시스템 메뉴 업데이트를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 홈 화면에서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 세단 메뉴로는 이렇게 눌러가지고 메뉴를 보시잖아요. 근데 홈 화면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미시면 아까 셋업에 나와 있는 메뉴가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메뉴가 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매뉴얼 같은 거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웹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이 화면에서 웹 메뉴를 좀 볼 수가 있으신 거고요. 예. 이제 카톡 정보는 이제 집이 카톡 기능이 되어 있으면 이 차하고 그 집하고 연결해 가지고 뭐 집에 뭐 에어컨이라든가 냉난방 기능 같은 거 미리 설정해 놓으시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표적인 메뉴를 설명드렸는데 그 외에는 뭐 기본 설정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기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안 보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에어컨 메뉴가 있는데요. 에어컨은 이제 이 풀 오토 에어컨이라 가지고 자동으로 실내 온도를 지정해 놓으시면 그 지정된 온도로 유지해 주는 기능이 이제 풀 오토 에어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토 기능은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오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현재 온도 지정은 21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왼쪽, 오른쪽 온도를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 온도 레버 조절은 이 왼쪽인 레버세요. 왼쪽인 레버로 온도를 두 개 다 같이 조절 가능하세요.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최저는 17도. 17도는 가장 낮은 온도고 로우로 표시가 되세요. 근데 오토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17도가 아니다 보니까 빨리 17도로 냉각시키기 위해서 바람이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온도가 맞춰지면 이제 계속 유지해주는 기능이 오토 기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온도를 더 올리면 최고는 32도. 32도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로 표시가 되세요. 이때부터는 히터가 작동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내 온도를 요 눈금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오토 기능을 넣으시면 항상 요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바람의 방향은 현재 정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실 때는 예, 여기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모드를 눌러가지고 정면 하단 앞유리 정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한기 모드는 요걸 누를 때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 내부에서 순환되는 모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만 따로 내가 조절하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쪽만 따로 온도를, 이쪽은 23도지만 이쪽은 21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같이 맞추겠다 하시면 요 SINC 버튼 누르면 온도를 같이 맞추는 거고요. 따로 조절하실 때는 요 레버만 따로 조절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용하시고요. 이제 공기청정 모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으시면 이제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까지 다 이제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약간 좀 매연이라든 그런 게 들어온다면 한기 모드가 실내로 전환이 되고요. 그러다 실내 공기가 좀 탁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또 실외로 전환되면서 신선한 공기가 좀 들어오고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날은 앞에 유리창에 습기가 차거나 좀 잘 안 보일 때는 바람의 방향을 프론트로 바꾸셔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는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같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손으로 닦지 마시고 요 니어란 버튼만 눌러놓으시면 되세요. 여기 들어갔어요? 예, 그럼 열선이 작동이 되면서 물을 금방 습기를 제거해줘서 깨끗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메뉴가 리어 메뉴입니다. 예. 그래서 이용하시고요. 끌 때는 이제 오프 버튼 누르면 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기아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아는 요게 전자식 변속 레버를 해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기아하고 또 약간 틀리세요. 우리 일반적인 기아는 일자형으로 돼가지고 앞 위에서부터 밑으로 쭈르륵 내리면 PRND를 해가지고 변속이 되잖아요. 근데 전자식 변속 레버는 레버를 앞뒤로만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레버를 앞으로 밀고 밑으로 내리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시면 후진기아, 예. 밑으로 내리면 예, 주행 모드. 근데 요거 변환소 하실 때는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언락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락 버튼을 눌러가지고 앞으로 미시면
예, 요거는 D, 주행 모드. 여기서 브레이크 뜨면 차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이게 그대로 안 입고 다시 원위치 되네. 맞습니다. 이건 원위치가 됩니다. 예. 아, 뒤가 켜졌더라도. 예, 예. 그다음 앞으로 한번 밀어보셨어요? 앞으로 밀고 놓으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데 후진 모드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기아를 변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이걸 해제하려면 만약에 파킹을 오신다면 후진을 해제한다. P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피가 될 때까지 예. 흘러가죠. 예, P를 누르면 이제 요게 이제 파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후진기에 넣으셨잖아요.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예. 후진기에 넣으셨잖아요. 후진해서 이제 중립을 뺄 때는 요거 밑으로 잠깐만요. 예. 요거를 살짝 밑으로 내리시면 중립으로 빠지세요. 예. 그리고 끝까지 미시면 주행 모드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있다가 예. 살짝 예, 살짝 내리면 중립. 그 다음에 완전 내리면 주행 모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불이 움직일 경우는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파킹할 때는 P 버튼 누르셔야 합니다. 예. 예전 차는 그냥 앞으로 쭉 밀면 파킹이잖아요. 근데 지금 차는 P 버튼을 누르셔야 반드시 파킹. P를 눌러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요게 후진기가 다시 한번 놔보시겠어요? 후진기가 놓으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라는 기능이 작동이 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뒤에 화면이고요.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면이세요. 그래서 이제 현재 차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가이드라인이라 해가지고 핸들을 잠깐 돌려보시겠어요? 돌리면 차가 들어가는 진입 방향을 요거는 이제 곡선으로, 요거는 이 가이드라인 노란 선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전하실 때 쉽게 이제 주차하기가 편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주행 모드로. 주행 모드 놓으시면 전방 카메라가 작동이 되세요. 마찬가지로 이거 핸들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돌리면 차가 또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하고 카메라를 볼 수 있는데요. 주행 모드에서는 내가 내비를 봐야 되는데 화면이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비를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게 요 램프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내비 화면을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주행하다가도 이걸 누르시면 다시 전방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원하실 때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P라는 버튼이 켜져 있잖아요. 요건 뭐냐면 앞 범버에 있는 센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모퉁이 들다 보면 잘못하면 차를 긁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켜놓으시면 앞에 그 범버하고 앞에 장애물하고 거리를 소리로 또는 계기판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예, 켜놓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기아 요거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차들이 많이 되어 있는 주차장에서는 2열 주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2열 주차하실 때 그냥 기아를 N에 놓고 내리시면 차 문이 안 잠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2열 주차하실 때는 이제 일정한 절차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을 잠그고 내릴 수가 있거든요. 안전방지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기아를 중립해 놓고 다른 차가 이 차를 밀고 나가게 하겠다 하시면 우선 파킹해 놓으시고요. 예, 파킹해 놓으시고, 예, 파킹해 놓으셨나요? 예. 예, 파킹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시동을 꺼보시겠습니까? 예. 예, 시동을 끄시고요. 그리고서 이제 요 레버를 조작하시는 건데,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요 레버를 이제 앞으로나 뒤로 미시면 되는데, 끝까지 밀지 마시고요. 앞으로 살짝 밀었을 때, 예, 잠깐만요. 살짝 밀었을 때 딱 걸리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걸리는 느낌에서 그대로 잡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아가 N으로 변속이 되세요. 브레이크 밟으셨나요? 네. 예, 밟고 언락 버튼 누르시고, 예, 앞으로 살짝 미시면, 예, 밟으셨나요? 잠깐만요. 예, 이거 누르고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하면 N으로 보이셨나요? 예. 다시 파킹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파킹 넣으시고요. 예, 여기 살짝 밀어가지고, 예, 브레이크 밟고 언락 버튼 누르고 앞으로, 예, 요만큼만 밀고, 예, 이렇게 계시면 이렇게 N으로, 이런 식으로 N을 체결하십니다. N으로 바뀌면 이제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서 문을 내리시면 문이 잠기고 이 차를 다른 차가 누군가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파킹에 놓고 나서 예, 브레이크를 밟고 예, 살짝 이렇게 앞으로 해서 N이 되도록 그렇죠. 놓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해가 쉬우시죠? 잘 하시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걸 금방 못 하시더라고요. 예. 다시 시동 한번 걸어보실까요? 예.
그래서 이거 모르셔가지고 나 애는 놓고 뭐 마트 같은 데 갔다 왔는데 문이 안 잠겼어요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절차들을 하셔야 합니다. 파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하고 조수석 쪽에는 열선 시트가 있고요.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열선은 앞에 거 누르면 단계가 3단계까지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2단계, 1단계, 오프 이런 식이 되고, 반대로 누르시면 통풍 시트 단계가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바람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조수석도 마찬가지 있고요. 요거는 핸들 열선. 핸들의 열선. 요거 켜놓으시면 핸들도 따뜻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겨울에. 그 다음 이 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 요걸 당기면 됩니다. 당기면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세요. 해제는 다시 위에서 누르면 해제가 되고요. 길게 누르고. 사이드 브레이크 어디 있어? 여기 브레이크가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현재 이 브레이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누르면 해제가 되겠고요. 잠깐만요. 요거 타입은 기아를 한번 주행으로 한번 변속을 시켜 보시겠어요? 뒤로 변속, 뒤로.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그래야지 변속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안전벨트를 한번 매시고요. 제가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 놓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요 상태에서 뒤를 한번 놔보시고요. 그 다음 악셀에다 살짝 한번 밟아보시겠어요? 악셀에다? 살짝. 이렇게 밟으면,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근데 해제가 안 되는 요건이 있어요. 안전벨트를 안 맸거나, 문이 열려있거나, 앞에 본네트가 덜 닫혔거나, 그랬을 경우는 이 악셀에다 밟아도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가 안 됩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매고, 그리고서 이제 이 뒤에다 놓으시고 악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동으로 해제하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해제하시거나,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리고 누르면 뒤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누르시면 해제가 되는 거죠. 파킹해 놓으시고요. 무조건 P만 누르면 파킹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든지 간에 P만 누르면 파킹이 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토 홀드라는 기능은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을 때 오토 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눌러놓으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잠깐만요. 눌러놓으시면 오토 홀드라는 불이 들어옵니다. 요거는 현재 흰색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기아를 한번 뒤에 놔 보시겠어요? 뒤에 놓으면 저 불이 녹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한번 띄워 보실래요? 띄면 차가 안 나가죠. 이제 저 오토 홀드는 차가 나가는 거를 잡아주는 기능이 오토 홀드 기능이세요. 이제 악셀에도 살짝 밟아 보실래요? 그러면 저게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다시 멈추면 더 녹색으로 바뀌죠. 그럼 브레이크 떼어 보세요. 그럼 안 나가죠. 마찬가지로 녹색이었을 때는 나가는 걸 잡아주고, 이제 악셀을 밟으면 저기 흰색으로 바뀌거든요. 흰색으로 바뀌면 저게 이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교차를 하든가 차들이 많은 도로에서 가다 서다 반복하다 보면,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계속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그럴 때 저 오토 홀드 모드를 이용하시면, 브레이크를 띄워도 차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거 안 나간 시간만큼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가다 서다 할 때 오토 홀드를 눌러놓으면 편리하다. 그렇죠. 그렇다고 브레이크 완전 띄시면 안 되세요. 살짝 발만 올려놓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시는 게 오토 홀드 모드가 되겠습니다. 요거 해제하실 때는 다시 누르면 저 불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거 뭐라 했죠? 카메라. 카메라 그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하이패스 눈미러는 여기 눈미러 뒤에 보시면 카드 꽂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이패스 카드를 꽂아 놓으시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할 때 자동으로 요금을 정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수동으로. 여기에다가 카드를 꽂도록 돼 있다. 그렇죠. 혹시 하이패스 카드 있으신가요, 지금? 저쪽에 있는데? 구독. 옛날 거. 이럴 때 그럴 수 없어. 카드는 똑같은 카드지. 카드는 똑같아. 그래서 카드, 거기 있는 카드를 빼서 여기다 끼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기 있는 카드 갖고 저기 끼시면 되세요. 요 IC칩이 앞에 앞유리창을 보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글자가 똑바른 상태에서 요걸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삽입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여기 하이패스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라는데, 뺄 때는 요거 누르시면 되세요.
예, 누르면 뺄 수 있고요. 누르는 게 있네. 예, 다시 끼면 끝까지 누르시면 껴지고요. 예. 한쪽은 누르고 한쪽은 빼고 그래야겠네. 뺄 때는 그냥 당기시면 됩니다. 잠깐만 눌러가지고요. 안 잡혀. 예, 이렇게 빼시면 되세요. 예. 근데 이건 하이패스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 그리고, 이제, 유보를 연결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우선 유보를 연결하실 때는 이 차가, 그, 사이분 명의 차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이분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사이분이 먼저 유보를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제 설치해가지고 연결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인어른도 스마트폰에다 유보를 까셔야 되거든요. 잠깐 폰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예. 유보라는 게 어떤 예. 앱이에요? 그렇습니다. 앱입니다.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 잠깐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 여기 검색란에, 예. 기아 유보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예, 유보. 예, 거기 기아 유보로 되어 있네요. 예. 보면 요게 유보라는 메뉴거든요. 요거 설치하셔야 합니다. 예. 설치해로 예. 혹시 그 이메일 혹시 쓰시나요? 이메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본인 인증하신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설치만 돼? 예. 나도 해야 돼요? 혼자 하면 되죠. 예. 우리 장인어른만 하시면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시면요. 예.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허용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허용, 예. 허용. 이렇게 놓으면, 예. 여기 이제 로그인 하는 방법인데,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로그인이 있거든요. 여기 이메일 주소, 잠깐만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들어가면, 어디 있어요? 회원 가입이, 여기 있네. 회원 가입. 예, 요거 누르시고요. 요거 약관, 이용 약관 동의 다 누르시고요. 예. 다 동의 안 하면 안 해주더라고요. 예, 동의 다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인증 누르시고, 예. 전체 동의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성함하고, 예. 성함하고, 이제 주민번호하고, 예, 앞에 주민번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자리, 처음 한자, 1 누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전화, 통신사명 클릭하시고, 예. 전화번호 누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발송하기 예, 누르면 인증번호가 발송이 됩니다. 여기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세요. 예, 들어왔네요. 233871. 인증번호 871. 예, 인증번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인증하시고요. 예, 확인 누르시고요. 예. 예, 여기 가입 정보 여기 또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이메일 주소하고요. 예. 내가 지금 현재 이거 바꿔도 되죠 이거? 예, 지메일 아니라도 되죠? 예, 바꿔 상관없습니다. 예. 예, 쓰시는 이메일 넣으시면 되세요. 예. 인증번호를 또 넣네. 예. 이제 요거 이제 이 가입하기 위한 또 인증번호거든요. 예. 그럼 인증번호를 어디다 넣는? 여기다 입력하는 건데요. 근데 봐야지 전화가 안 왔어. 이메일을 어디다 전화번호로 하는 전화로 잠깐만요. 하는 거야? 이메일로 전화. 아,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현재 이거 쓰시는 이메일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인증번호가 들어왔을 겁니다. 이건 주게도 되는 거야? 잠깐만요. 요걸 누르셔가지고요. 다른 메뉴로 이메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 현재 쓰시는 이메일로요. 이건가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서 여기. 그래서 이메일로 들어왔던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요. 네, 확인 누르시고. 네, 가입 정보 거기 누르시고. 비밀번호? 예. 비밀번호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기 그 유보 쓸 때 이거는 그 이메일 가입 인증번호 비밀번호네. 예.
비밀번호 틀립니다. 비밀번호 다시 있는 거라. 위아래 거,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비밀번호가 서로 틀린 것 같습니다. 잘못 누른 것 같아. 예. 천천히 눌러야지. 간편 비밀번호. 예, 간편 비밀번호를 이거 지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요 번호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 잠시만요. 문자가 와가지고. 예. 되셨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유보 화면인데요. 이제 요게 아마 차가 명칭은 차가 안 나올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사위분께서 내 차가 아니니까. 예, 만약에 이제 사위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가입하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그럼 사위분은 요거 클릭하면 본인 그 차량 그 번호가 나와요. 번호가 나오는데 요걸 본인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인어른께서는 사위분이 가입이 되면 여기 밑에 보면 차량 공유 요청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셔야 합니다. 클릭하셔가지고 요거 약간 다 예, 동의 누르시고요. 예, 다 동의 누르신 다음에 예, 그거 다 누르고 동의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공유 요청하는 게 번호가 있어요. 여기 그 번호를 사입은 핸드폰 번호를 누르고 입력하고 공유 요청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사입은 핸드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공유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허용할까? 그러면 거기서 허용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 공유 요청이 완료가 되면 요거 클릭했을 때 여기 차량 번호가 뜹니다. 그럼 그 차량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제 유보 신청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쓰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충전되는 메뉴가 있는데 현재 요거는 무선 충전 기능은 현재 요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아니라도 그럼 유선 충전이. 유선 충전은 가능합니다. 유선 충전을 하실 때는 어디에다 끼는 거예요? 이제 폰은 여기 놔두시고 케이블로 연결하셔야 돼요. 케이블로 여기에 보면 이 충전 그 메뉴 있잖아요. 우리 USB 포트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폰하고 케이블로 연결하시면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음악 듣는 거라면. 요거는 USB는 음악 듣는 거고요. 아, 요거는 충전. 아, 이게 충전기예요? 예, 충전 전용 케이블입니다. 예. 그러니 충전 전용 예. 케이블 여기다 껴가지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연결시키면 그렇죠. 폰은 충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폰을 여기 놔두시고 이제 아, 해놓으시면 됐어요. 충전이 그것만- 되시는 그것만 거죠. 쓰면 되지 뭐. 예. 그것만 쓰면 돼.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서비스는 저희가 5년간은 무료로 이용하세요. 근데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유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사용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이제 그 유상이 전환되면 월 9,500원인가 정도 이렇게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5년 후액이니까.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유보 가입은 이제 사입분이 먼저 가입하신 다음에 아까 유보 거기 들어가서 위임 신청하시고 위임 신청이 됐다고 문자가 뜨면 이제 그거 들어가셔야 돼 차량 클릭하시면 되세요. 그리고서 다음 단계 넘어가면 유보 메뉴를 다 이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거의 다 드린 것 같으세요. 예.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거는 이해 안 되는 건 없었고요. 예. 여러 가지를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뭐 이게 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들어서 다 그렇죠. 숙달됐다고 보긴 어려우니까 예. 또 매뉴얼도 있을 거고 하니까 예. 나중에 모르면 또 매뉴얼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거는요. 요 핸들 밑에 보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는 패들 시프트라는 그 레버인데요. 패들 시프트. 예. 그 저기 혹시 전에 차는 그 수동 모드 기아가 있었죠? 수동 기아가요. 오토 기아 일자만 되어 있었나요? 이제 저 패들 시프트는 이제 차를 이제 수동으로 운전하실 때 사용하는 레버가 되세요. 이게 뭐하는 이게 그래서 플러스는 기아를 한 단계 위로,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는 한 단계 밑으로 기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기아를 한번 뒤에 잠깐 놔보시겠어요? 예, 뒤에 놓으시고 이제 여기 주행이 돼야지 아마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예. 현재 정지 상태에서는 작동이 안 되네요. 주행 중에 요 레버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기아가 D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수로 표시가 됩니다. 1단, 2단, 3단. 예. 만약에 내가 이제 한 50km 정도로 간다 하면 기아가 뭐 3단 이렇게 당겼을 때 3단을 표시가 되세요. 그럼 요 레버를 플러스로 누르면 기아가 4단, 누르면 5단 그렇게 변속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누르면 기아가 3단, 2단 이렇게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기아를 저속 기아로 놓을 거냐, 예. 고속 기아로 놓고 쓸 거냐. 예. 그러니까 하는 수동, 거를 이걸로 한다. 예, 수동으로 내가 기아를 변속하고자 할 때, 플러스 예. 마이너스. 그렇죠. 수동으로 변속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레버가 되세요.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변속이 되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내리막길 같은 데서 엔진 브레이크 쓰는 거라든가 예. 이제 그런 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요거 레버를 이제 작동해놨잖아요. 그리고서 내가 이제 일정 시간 이제 작동을 안 하면 자동으로 기아는 오토 기아 D로 바뀝니다. 주행으로. 근데 내가 요걸 조작하면 조작한 만큼 이제 기아 변속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서 내가 다시 작동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이제 자동으로 오토가 좀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운전하고 싶을 때 이제 움직이는 레버가 되세요. 예. 요거는 이제 와이퍼 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와이퍼 보면 간헐식 와이퍼라 가지고 시간 단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레버를 오토에 놔두시면 요 위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에 떨어지는 양만큼 와이퍼 속도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예, 움직여주는데, 비가 예, 이거 오토는 중간에 잡아야 되는데. 예, 근데 움직여주는 것도 이렇게 앞으로 놓으면 좀 더 빨리, 감지를 좀 더 이렇게 비의 양을 조금 얻더라도 좀 더 빨리 움직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놓으면 와이퍼 속도가 좀 더 느리게, 예,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오토가 있네. 중간에 놓으면 돼. 예. 오토는 자동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요 오토는 요 레버가 조정, 요 이렇게 내려가 조정하는 겁니다. 위아래로. 위로 올리면 1회 작동. 예. 현재 꺼져 있잖아요, 와이퍼가. 와이퍼가 꺼져 있는데 위로 올리면 한 번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내리면 오토 기능이고요. 거기서 이제 오토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요게. 예. 그 다음에 한 번 내리면 좀 빠르게. 요 기능이 있네. 지금 예. 저거는 내가 쓴 저 차는 이게 없거든. 아, 예. 그냥 요거 가지고 예, 그리고 워셔액은 위로 미시면 앞에 워셔액. 이렇게 밀면 이렇게, 아니, 운전자 쪽으로요. 운전자 쪽으로. 운전자로 당기면 앞뒤로 예, 앞뒤로. 이렇게 당기면 앞에 워셔액을 예,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오토지. 예. 이렇게 로고 이렇게 하면 오토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오토의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이걸로. 그렇죠. 예. 오케이.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모르시는 내용은 나중에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설명은 다 마쳤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